제레미디어 연구실 시간입니다. 아침에 햇살 아래서 생방을 하고 온 박영식 앵커가 앉아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으로서는 놀라운 미감이에요. 햇살과 나뭇잎이 배경이고 박영식이 시사 설명을 해주고 어머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박영식입니다. 네. 뭐 우린 보지 말까요?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운데 왜 그렇게 방송을 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전 스케줄도 이제 소화하다 보니까 그 전 앞에 제 개인 정규 방송을 빼먹는 날은 그렇게 그냥 간이로 스마트폰으로 방송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유PD님이 챙겨오셨다니까. 야, 진짜 수풀이 우거진 데에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보셨네. 네. 슈퍼챗 하면 부끄러워할까봐 안 한 거예요. 밤에 광고 상품에 파묻혀서 생방을 하고 오신 기초자 평론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파묻혀 있었나요? 저는 도전 정신 빛나는 우리 박영식 햄과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기초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신판 기초자 월드 생방송에는 기초자 얼굴이 4개 있습니다. 산만함을 극으로 이제 달하게 네.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작업실에 스폰서 물건이 늘어날 때마다 기초자 얼굴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나뭇잎과 비슷한 어려운 미감이었습니다. 예. 보통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아니, 정치인들 싫어할 사람 많겠죠? 싫어할 만한 정치인 많겠죠? 세상 제일 관종이고 호승심 제일 높고 자기 능력치를 제일 높게 보는 사람이 정치인 하는데 보통 못된 사람들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못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순간이 선거 전인 건 나쁩니다. 투표하지 말란 소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박영식 앵커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예, 오늘은 상큼하게 조선일보의 기사로 시작을 할 겁니다. 좋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제일 나쁜 건 그거 같아요. 이쪽 저쪽 다 싫다. 대한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접근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네. 정치인들은 이도저도 다 아니다. 더럽다. 난 투표 안 할란다. 투표장에 못 가게 만드는 심리를 자극하는 게 사실은 전자보다 훨씬 더 나쁜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선일보의 보도라든지 이제 선거 때만 드리워지면 항상 이 후보들의 자격 중에 전과가 있다라는 것을 좀 과하게 부풀리거나 혹은 통계를 약간 좀 왜곡해서 보일 만한 제목을 달아서 다 나쁘다. 정치인은 다 나쁘다. 출마자는 다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러니까요. 라고 해서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기사들은 간간히 눈에 띕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 이런 기사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 15범도 출마, 의원 후보 36%가 전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독자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 들까? 그러니까 후보 3명 중에 1명이 범죄자다. 36%가 전과자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치인들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부터 하겠죠. 우리 선거방송 스태프들이 그냥 15범이라고 보면 누군지 이름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진짜 오리지널 갱스터들이에요. 네. 근데 저 한 분이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드시고 사람 치고 식품위생법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넓게 펴바르죠. 맞습니다. 온 정치권을. 그러니까 이걸 제목만 볼 게 아니라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바쁘다 현대사회다 보니까 본문까지 읽는 사람들이 25%도 안 된다는 어떤 그 가정하에 보면 36%가 전과자라고 하면 그냥 독자들이 바라보고 정치인들 중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이 안 좋구나. 이런 인식을 받기 쉽고요. 그 기사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A씨와 B씨를 예를 A씨와 드는데 B씨가 있어요. 자, A씨는 54살인데 클래식 스킬. 전과 뒤에 한자 넣어. 네. 조선일보가 자주 합니다. 네. 여기는 한문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천 기초 예비 후보이신데 전과 15범이고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해 주신 대로 건축법 위반, 사기, 범인 도피, 교사, 상해,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인상을 주죠. 네. B씨의 경우에도 보면은 전과 14범인데요. 여기는 부산 광역의원입니다. 62살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상해, 폭행. 이렇게 보면은 전과라는 게 결국 이런 종류의 범죄들로만 구성돼 있다라는 프레임을 딱 하고 독자들에게 이제 박히게 되는 거죠. 지선이니까 한 10,000명 출마한단 말입니다. 예비 후보까지 다 합하면. 그렇죠. 네. 그 중에 탑2를 집어넣으면 이 정도 GT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언론인을 다 털어보자고요. 아유. 1등은 누구죠? 김만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언론인의 평균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예요. 아니 김만배가 언론의 평균이 아닌데 여기서도 지금 조선일보가 노리고자 하는 의도적 프레이밍은 A씨와 B씨를 토대로 모든 출마자들의 전과의 평균은 이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준다는 맞아요. 거고요. 자, 36%라는 숫자를 저희가 볼게요. 예비 후보 6,867명 중에 2,477명이 36.1%라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교통 관련 범죄가 50.4%예요. 따라서 이거는 경범죄죠. 네. 네. 좀 내려가 보면은 뭐 그 중에 폭행상해 여기는 뭐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부 집회고요, 이거. 네, 일부입니다. 집시법 위반이 69건이고 5.9%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면 사기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시법 위반이 69건인 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기사에서 하지 않는데 그냥 범죄인 것처럼 늘어났죠. 네, 그냥 범죄인 것처럼 일단 담겨 있는데 사실은 집시법 위반은 이거 뭐 전통적이란 표현이 맞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선거 앞단의 집시법 위반으로 담겨 있는 과거 기사들의 내용을 제가 토대로 해서 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하거나 농성하거나 노조 활동하거나 학생 운동하거나 이런 전과가 집시법 위반으로 다수로 기록돼 있다라는 건 사실 통계에 가깝습니다. 근데 다만 이 조선일보에서는 집시법 위반에 민주화 운동이나 농성이나 노조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얻은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집시법이라는 전과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6% 안에 그냥 들어간다라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6% 안에는 다양한 이런 범죄들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절반은 교통 관련 범죄고 그중에 일부는 집시법 위반이다.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보면 14%, 4%, 3.8%를 더해보면은 28% 정도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폭행상해, 사기 뭐 이런 것들, 선거범죄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A씨와 B씨의 통계가 이 후보자들의 평균일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죠. 그들은 평균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좀 더 악질적인데요. 기사가 집시법을 다루는 방식이 좀 더 정교합니다.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은 예비 후보자들도 여럿이다. 근데 야, 이건 나쁜 놈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을 같은 선상에 놓은 게 되잖아요. 그니까요. 이 기사 누가 썼습니까? 황교안입니까? 이 미스터 보안법의 태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래서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집시법은 국가보안법에 준할 정도로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될 범죄구나. 이렇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 FC 나오죠.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유죄 범죄자 악질적인 FC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G씨 같은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차례 징역 8월에서 1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이를 보면 거의 민주화 유공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것 같네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네. 맨 앞에다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이제 붙여버리니까 국보법 사례만 구체적으로 보여줘 놓고 나서 독자들은 집시법과 국보법 위반을 등치시키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전문가 코멘트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집시법 위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전문가는 필시 황교안이죠. 네. 황교안도 후보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 전과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자랑한다라는 비꼬음과 동시에 단순 집시법 위반을 넘어서 국보법 위반 등의 사례는 함께 우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 운동 전과를 가진 사람들, 게다가 또 집시법 위반은 훈장을 자랑하는 위험한 사람들, 거의 국보법 위반의 수준에 준하는 사람들이다. 이 인식을 갖게 해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중범죄 사례들이 이제 길게 나와요. 이 사례들을 보면 H, IC, JC, KC인데 여기는 다 어찌 보면 이 뭐랄까 국민들 감정을 건드릴 만한 뭐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습 도박이라든지 횡령, 강제추행,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등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배치해 놓는 거는 합리화인 겁니다. 그렇죠. 네,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 중범죄자들은 과거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니까 전과라는 의미의 그 이미지를 담기 아주 좋은 사례들이다. 즉 우리가 기사를 쓰는 건 이렇게 합리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사를 다 읽고 나면 정치인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이고 사기치는 사람이고 횡령하는 사람이고 성추행 벌이는 사람이고 도박하는 사람이고 어디에선가 섞여서 시위를 하다가 집시법 위반을 어쨌든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제레미디어 연구소에서
또 이제 눈여겨볼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런 기사에는 항상 시민단체들의 그 의견이 빠지지 않아요. 경실련이 네. 경실련이 등장합니다. 경실련의 데이터인데 2022년 지방선거도 당선자 중 33%의 전과자가 있었다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을 인용해서 야 조선일보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갖고 지적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더러워.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고요. 이제 기사를 보고 나니까 이낙연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이낙연 씨가 평소에 짝상하는 거 아니에요? 맥락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해. 이낙연이 바로 생각나? 네, 바로 생각났어요. 2024년 1월에 민주당 탈당을 앞두고 이낙연 씨가 탈당의 명분쯤이 그죠.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도덕성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도덕성과 다양성을 민주당이 잃어버렸다라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 44%가 전과자고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높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결국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전과 중에 많았고 게다가 47명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실제 전과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27명,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19명, 전과자의 비율은 국민의힘이 2.6%포인트 더 높았다라는 팩트를 오마이뉴스가 일단 보도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팩트 체킹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노동 관련 전과를 제외했더니 국힘이 더 갱스터더라.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국가보안법 문제도 결국은 민주화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명한 여권에서 유명한 정치인 소영교, 박홍근, 김민석, 조국, 정청래 다 국가보안법 전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팩트 체킹을 하고 나니까 이낙연 씨가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 이런 발언을 해요. 뭐라고요?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 나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아까 경실련 등장시키면서 야 우리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라는 명분을 얻게 되잖아요. 이낙연 씨도 사과를 하면서 시민단체의 통계를 그저 인용한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의 공통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전과도 살펴보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때문에 집시법 위반의 전과가 많았던 것뿐인데 그것을 통계로 묶어가지고 전과자가 더 많다고 때린 게 어라? 조선일보의 보도하고 이낙연 씨가 과거에 실수했던 발언과 유사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본 거고요. 그렇죠.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이거는 쭉 한번 기사로만 나열해가지고 보겠습니다. 2016년에도요. 서울신문이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 후보 10명 중 4명꼴 전과자. 19대보다 더 늘었다. 2020년에 가보면 기사는 더 많아져요.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이렇게까지 많은 기사들이 대부분 조선일보의 논리와 유사하게 정치 혐오를 부르는 제목들까지 담아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이 날짜를 보시면 선거 3에서 1개월 전에 보통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선거 시즌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 한번 이제 쭉 모니터링하면 찾아보니까 뭐 정치인들의 공방이나 욕설 이런 거를 받아쓰고 정책이나 해결책 같은 것들은 다 비워두고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보도 이런 걸 하면서 정치판은 늘 싸움판이다. 이런 냉소만을 부추기는 보도들이 있었고 출마자들 중에 여성 혐오를 부추길 만한 발언들을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언론사들이 오히려 더 그걸 제목 장사를 했다라든지 이준석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누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대로 제목이나 내용이 옮겨 쓴 보도가 많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 사실처럼 인용하는 테두리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정책 공약 제도에 대한 대결보다는 지지율 vs 보도가 많거나 이 싸움판을 스포츠 경기나 게임 정도로 빗대서 하는 보도들도 꽤 많이 눈에 보였고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후보자 가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보도들도 꽤 많아서 결국 투표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언론의 행태다. 그래서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사법 기록으로 정치를 재단하는 발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맞아요. 이거는 삼권 분립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 사람만 정치를 해야 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전과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집시법 위반 같은 건 그분들에게 또 훈장일 텐데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쓴다라는 것. 전과자는 무조건 부적격자다라고 이어지는 이 프레임 자체는 사법으로 정치를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에 가깝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치 혐오는 그래서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선거 때마다 정치인은 곧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이 반복되면 어차피 그놈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정치 참여 의지가 약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조직표가 강한 기득권 세력이 표를 잠식하게 되는, 유지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반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항하는 반기득권이 정치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표밭을 다진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세력들이 와서 이 어떤 정치판을 탈바꿈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계속해서 정치 혐오가 불러일으켜지면 기득권들만 살아남는 역사가 남아있더라. 그런 차원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혐오는 결국 기득권의 것이다. 그게 뭐 언론이 의도를 담았든 아니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요. 네. 찾다 보니까 2004년에요. 네? 한국기자협회보가 이런 내용들을 이미 되게 상세하게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자, 2022년 이 총선은 전이에요. 17대 총선 직후인가 그렇습니다. 네.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한 직후였을 거예요 아마. 네, 시간을 네. 많이 썼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것만 읽어볼게요. 네. 우리 언론은 이를 지나치게 도식화 개량화했을 뿐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언론은 재산 순위, 납세 순위, 전과 순위 등만 나열하는데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면서 후보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전과자는 양심범과 파렴치범을 구분해야 와, 하는데 22년 전에. 네, 여과 없이 보도했다. 더욱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파렴치범은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에게 꽤 많이 집중됐는데 그건 늘 그래요. 마치 많은 후보들이 파렴치범인 양 일반화시켰다. 맞아요. 이게 22년 전에 이미 지적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오랫동안 투옥된 사람들은 적법하게 군대를 면제받은 경우인데도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이 사람은 군면제자. 군대도 안 갔다.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혐오를 부추겼다라는 그럴 거죠. 때는 심지어 그런 것도 들어가요. 후보 중에 여성이 더 많은 정당에서 군면제자 비율을 높여서 보도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엔 여혐도 숨어 있죠. 그러네요. 예. 여혐도 있네. 이게 22년 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때 태어난 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서 애를 낳아도 애가 3살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오래된 시기예요. 근데도 그렇습니다. 언론이 변화가 없다. 네. 이게 어쩌면 굉장한 모습이네요. 이게 좀 익숙하게 이제 돌림 노래처럼 반복된다라는 것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하는 것이고. 뭘 애까지 가요? 제가 25살이었네요. 그래? 대옛날. 아직 그래도 10대까지는 안 간다 이거죠? 네. 아. 그때는 칼에 찔려도 흠집이 안 났어요. 너무 젊어가지고.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되게 옛날이란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고. 벽돌이야 콘크리트야 뭐야. 자, 그래서 선거 때마다 2016년, 2020년, 2024년 지금 2026년에도 숫자만 바뀌고 구조는 그대로여서 지금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현명한 소비자분들께서 전과 몇 % 이제 이런 보도에 안 낚이시길 바라고요. 네. 집시법과 국보법을 엮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사실 좀 클리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그만 좀 낚여야 될 것 같고요. 유권자가 판단할 영역이 사법 기록으로 대체되는 것, 이런 것들도 언론이 제목 장사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저의를 좀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혐오를 하게 되면 누구의 이득인지, 여러분들이 막 방송 보시면서 이쪽 저쪽이든 이 구태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혀를 끌끌 찰 게 아니라 네. 더 가열차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더 많이 내주셔야 되는데 정치 혐오에 쉽게 넘어가시는 주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좀 합리적인 설득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좀 불만이었던 게, 네. 예를 들어서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그 전날에 축구 경기를 보고 와야 돼요. 네. 드라마든 영화든 보고 와야 논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정치를 보지 않는 사람을 되게 현명한 것처럼 올려치기 하거나 맞아요. 그래요? 관심 가진 사람이 약간 정치 병이 걸린 사람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진짜 불만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치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원본을 보면 되는데, 그 원본을 보고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2차 가공한 것들을 소비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 그러니 얘들아, 직접 보지 말아라. 나 조선일보가 다 만들어줄 테니 그런 그것을 문제. 보도로 하여라. 이런 네. 느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큐레이션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큐레이션 소비율이 원본 소비율보다 너무나 높으면 거짓말하는 큐레이션 장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후보들에 대한 설명은 진짜 그게 맞죠. 왜 우리 야구 보려고 축구 보려고 들어가면
그 선수 저 순위 나와 있고 누르면은 엑셀표 바로 정리되잖아요. 패스 성공률 얼마, 예, 예. 타율 얼마, WAR 얼마, WHIP 얼마. 근데 그걸 이제 재산 순위, 예, 범죄 순위 이걸로 줄을 세우면 그건 정치인을 뽑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박영식 경험 물어보는 시간 이런 기사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연합뉴스 TV에서? 있겠지. 연합뉴스 TV 전문이거든요, 또 이런 게. 근데 뭐 저는 참 이제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늘 느끼고 있는 건데 꾸준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조중동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늘 이제 단연 잊을만 하면 등장한다라는 게 참 문제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언제까지 클래식으로 이렇게 반복할 것인지 좀 씁쓸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36%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나서 기사를 바라보면 눈이 뜨이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은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정치 혐오적인 것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걸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들여다보시오. 개개인 다 면면히 보시오서 전국을 다 언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런 방송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다. 시선 집중에 김종배 선생이 되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예. 방송사들은 개표 방송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일 돈이 있으면 한 달 전부터 그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를 소개를 해라. 그걸 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네, 딱 그 하나 약간 있네. 좀 미친 회사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자에 빠질 위기에 처해서 ARS를 열었다는 설이 있죠. 너무 좋습니다. 우상단의 숫자가 보이네요. 1522의 5637이라는 그렇습니다. 번호가 이제 서포터즈. 아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거기 진행자분이 아주 방송을 잘하신다고. 그 사람도 조금 근데 정상 아닌 것 같던데. 근데 가끔 약간 좀 그러니까 좀 나쁘지 않아요? 많이 해요. 좋아요. 예. 아 진짜요? 네. 주위에 어떤 아저씨들에게 내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